안녕하세요.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통계를 봤습니다. 2025년 들어서요. 혼인 건수랑 출생아 수가 동시에 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네네. 저도 봤어요. 네, 통계청 자료 보니까 2025년 7월 기준으로 혼인은 전년 같은 달보다 8.4%, 출생아는 5.9%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뭔가 좀 좋은 신호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관계의 강물이 다시 막 흐르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 근데 또 여전히 많은 분들, 특히 스스로 좀 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분들은 누군가 만나서 관계를 시작하고 또 그걸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느끼시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그런 어려움이나 좀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특히 뭐랄까 내 감정을 표현하거나 상대방 마음을 읽는 게 좀 서툴다 이렇게 느끼면 오해가 쉽게 쌓이고 관계는 자꾸 엇갈리게 되죠. 아, 정말 진심은 그게 아닌데 결과는 다르게 나오고 속상했던 경험들 누구나 있을 거예요. 네, 그럼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엇갈리는 관계, 그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보고 또 해법까지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유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글인데요. 엇갈리는 사랑을 위한 위로의 처방이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네, 좋은 자료죠? 이 글이 관계에서 왜 자꾸 마음이 어긋나는지, 특히 남녀 간에 나타나는 어떤 경향성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되게 흥미롭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 3가지 처방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관계의 답답함, 여기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자료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이 글의 이제 핵심 주장은요, 남녀 사이에 나타나는 4가지 경향성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관계의 엇갈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4가지요? 네, 바로 성, 그리고 정, 심, 마지막으로 가치, 의, 이 4가지 측면에서의 차이인데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게 모든 남자는 이렇고 모든 여자는 저렇다 이런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건 아니죠. 네,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경향성이라는 점, 그리고 개인마다 차이가 아주 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오해가 없습니다. 4가지 경향성이라 첫 번째 성의 작용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남자는 테스토스테론, 여자는 옥시토신. 이 호르몬 영향이 다르다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 호르몬들이 단순히 뭐 성욕이나 신뢰감, 이런 특정 감정뿐만 아니라요, 스트레스에 반응하고 또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찾는 방식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방식 자체요? 네. 글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는 테스토스테론 영향으로 성적인 만족이 스트레스 해소랑 연결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때로는 좀 심리적인 평화를 얻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옥시토신 영향 때문에 신뢰나 정서적 교감, 이게 스트레스 해소와 좀 더 밀접하게 연결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어요. 아, 관심과 교감. 안정감이나 행복감과 관련된 호르몬인데 이 영향으로 안정감과 교류 자체를 더 중시하는 그런 경향성도 언급이 돼요. 근데 물론 이거는 생물학적인 요인일 뿐이고요. 개인의 경험이나 가치관 또 관계의 맥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영향이 생각보다 깊네요. 그럼 2번째, 다른 정의 작용은 어떤가요? 그래서는 남자의 사랑을 열정, 여자의 사랑은 애정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이건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사랑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식에서의 경향성 차이를 말하는 건데요. 글의 분석을 보면 남성은 열정을 기반으로 상대에게 강하게 끌리고 성적인 욕구를 느끼면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열정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과정을 중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가 사랑을 확인하고 키워가는 과정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여성은 애정, 그러니까 정서적 유대나 친밀감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고요. 그 관계를 유지하고 깊게 하기 위한 결과로서 성적인 관계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과로서요. 아, 네. 그래서 남성은 경우에 따라서 사랑과 섹스를 좀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성은 대체로 이 둘을 좀 강하게 연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설명이죠. 듣다 보니까요. 이런 구분 자체가 너무 좀 이분법적이거나
고정관념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성에 대한 분석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개개인의 경험,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의 솔직한 소통과 합의가 이 경향성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그래서는 남성의 사랑이 본질적으로 보호와 책임으로, 여성의 사랑이 양육과 모성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관점도 제시하는데요. 아, 네. 이건 역시 사회 문화적 영향이 반영된 좀 일반화된 경향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관계에서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점이죠. 네, 경향성은 경향성일 뿐 우리 관계의 실제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차이, 다른 심리의 작용으로 넘어가 보죠. 흔히 남자는 이성적, 여자는 감성적 이런 통념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글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이것도 너무 일반화된 스테레오타입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을 다루고 있어요. 남성은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하는 어떤 논리적 판단에 좀 익숙하고 생각을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여성은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 하는 감정적 판단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좀 간접적으로 맥락 속에서 전달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 맥락 속에서요. 네.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한 설명으로 감정 처리를 담당하는 뇌의 변연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여성에게서 평균적으로 좀 더 활성화돼서 감정에 더 쉽게 접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과 관련 지을 수 있다. 이런 언급도 나옵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남자는 논리, 여자는 감정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도 여성은 생각과 느낌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남성은 어떤 상황에 대해 충분히 생각을 하고 난 후에야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서 감정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표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 시간차가 있을 수 있군요. 네, 중요한 건 이런 경향성이 개인의 성격이나 성장 과정에서의 애착 경험, 과거 관계 경험 같은 수많은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남자라서 저래, 여자라서 저래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소통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단순히 성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섞인 결과로 나타나는 소통 방식의 차이로 이해해야 하겠군요. 마지막 네 번째는 다른 가치의 작용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렇죠.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가치에서도 경향적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남성은 예를 들어 성공, 성취, 재미 이런 것처럼 좀 미래지향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서 현재의 어려움이나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좀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아, 미래지향적. 네. 반면에 여성은 사랑, 관계, 의미 이런 것처럼 현재의 행복과 정서적 만족을 더 중시하고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외면하기보다는 그걸 느끼고 다루면서 관계 속에서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죠. 현재의 행복이군요. 그렇죠. 이런 차이는 대화 주제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데요. 남성은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보여주는 이야기, 소위 영웅담 같은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은 관계를 확인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소소한 이야기, 잡담이나 교류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하하하, 영웅담과 쓱담이라 재밌네요. 네.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남성은 감정 표현이나 공감에 상대적으로 좀 서툴고 여성은 비교적 능숙하다는 관점도 제시돼요. 물론 이건 역시 성별 외의 세대, 직업, 개인의 성격 같은 수많은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성일 뿐입니다. 성, 정, 심리, 가치까지. 와,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른 경향성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왜 그렇게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사소한 오해가 끊이지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같은 상황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느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가피해 보이는 엇갈림을 줄이고 서로에게 다시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이제 글이 제시하는 세 가지 처방이 등장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 차이를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이걸 이해의 출발점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제시하는 세 가지 처방이 바로 정확히 알자, 조금 조심하자, 그리고 끝까지 알리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딱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먼저 요약하자면 오해는 추측, 서두름, 그리고 침묵 속에서 자란다. 관계 회복의 열쇠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있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오해는 추측, 서두름, 침묵 속에서 자란다. 와, 정말 와닿는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 처방, 정확히 알자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오해는 추측에서, 이해는 관찰에서 온다는 말이 있던데요. 추측을 멈추는 것.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어렵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 행동을 내 기준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거든요. 예를 들어 상대방 답장이 늦거나 만남에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 나한테 마음 식었나?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막 지레짐작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막 불안해지고. 네. 근데 정확히 알자는 건 이런 성급한 추측 대신에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데서 시작하라는 의미예요. 혹시 그 행동이 아까 이야기한 다른 성이나 정의 작용은 아닐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나름의 방식으로 관계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잠시 에너지가 떨어진 건 아닌지,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아, 나와 다르구나. 이걸 먼저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관찰하고 인정하기? 네. 그래서는 추측을 잠시 멈추고 최소한 2주 정도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들, 답장 빈도나 내용, 만났을 때 표정이나 말투, 약속을 대하는 태도 같은 거요. 이런 걸 감정 빼고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해보라고 제안해요. 기록까지요? 네. 그리고 대화가 끝날 때쯤에요. 혹시 오늘 내 말 중에 오해될 만한 부분은 없었어? 라든지 아니면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어땠어? 이렇게 상대방의 관점을 직접 물어보는 습관을 들여보는 거죠. 아, 직접 물어보기? 네, 오해를 줄이는 첫 걸음이겠네요. 두 번째 처방은 조금 조심하자입니다. 속도와 경계를 합의하면 상처가 줄어든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지침 같아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가벼운 행동 하나가 상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아까 말한 다른 심리나 가치의 작용 때문에 같은 말이나 행동이라도 서로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네, 나는 친밀감의 표현으로 한 스킨십인데 상대에게는 그게 부담이나 경계를 넘는 행위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나는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의도였지만 상대는 공감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도 있죠. 아, 그런 경우 많죠. 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관계의 속도를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기보다는 상대방 반응을 좀 살피고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무조건 맞추라는 게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해 나가려는 노력이 핵심입니다. 조율하는 노력? 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요, 감정이 좀 격해지거나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는 일단 한 10초 정도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는 게 도움이 돼요. 10초 멈춤? 네. 그리고 혹시 내 말이나 행동이 오해를 살 수 있겠다 싶으면 바로 내 말 행동이 혹시 기분 나쁘게 들렸어? 또는 내가 이런 의도로 말했는데 어떻게 이해했어? 라고 바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오해가 있었다면 아, 그렇구나. 그럼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볼게 라고 구체적으로 노력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아, 구체적으로요? 네. 특히 관계 초반에는 만남 횟수나 연락 빈도, 스킨십의 허용 범위 같은 거에 대해서 미리 솔직하게 대화하고 합의점을 찾아두는 게 불필요한 오해와 상처를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10초 멈추기, 그리고 바로 확인하고 조율하기. 작은 실천이지만 관계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처방입니다. 끝까지 알리자. 모르면 각자 해석하고 그 해석은 보통 틀린다. 결국 침묵이 관계를 망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처럼 들리네요. 네. 그리고 모르면 자기 방식대로 추측하게 되는데 그 추측은 틀릴 확률이 높죠. 예를 들어 내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랑 공감을 받고 싶은데 상대방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도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 내가 원하는 걸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서운함을 느끼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 혹시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낀다면 그 이유까지도 솔직하게 설명해야 상대방은 억측하지 않고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사랑이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는 사람을 찾는 게임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꾸준히 표현하고 조율하면서
서로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과정이다. 네, 자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연습으로 네가 상황 이유, 나는 하게 느껴져, 감정. 그래서 해주면 좋겠어, 요청. 이런 식의 감정, 요청, 이유 포맷을 활용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감정, 요청, 이유 포맷. 네, 또 일주일에 한 번, 딱 1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서요. 서로 그동안 느꼈던 오해나 서운했던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서로 노력할 점을 한 가지씩 정해보는 것도 관계를 건강하게 가꾸는 좋은 방법이에요. 네, 좋은 방법이네요. 이렇게 합의된 내용이나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칙 같은 건 잊지 않도록 간단하게라도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상대를 제대로 알아야 조심할 수 있고 또 내 마음을 제대로 알려야 오해 없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후경 전문의의 글을 통해서 관계에서의 엇갈림이 단순히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남녀 간에 나타나는 다른 경향성, 즉 성, 정, 심리, 가치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는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점이죠. 네, 정확히 알고 조금 조심하며 끝까지 알리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관계를 개선하고 더 깊은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듯이 사랑은 마냥 신비롭기만 한 게 아니라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기술이고 또 서로 맞춰가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인 셈이죠. 혼인과 출생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관계 역시 이런 꾸준한 관찰과 존중, 그리고 솔직한 표현 연습을 통해서 다시 따뜻하게 이어지고 꽃 피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작은 생각할 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순간은 없었는지 잠시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오늘 시작해보는 겁니다. 작은 실천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오늘 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요. 딱 10초만 멈춰서 이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읽힐 수 있을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거죠. 10초 멈춤. 네. 혹은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혼자 속으로 추측하는 대신에 혹시 뭐뭐 한 거야? 라고 용기 내서 질문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네. 추측 대신 질문하기. 네, 당신의 이런 작은 의식적인 노력이 관계라는 바다의 물결을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소중한 관계 여정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